충북 청주에서 성폭력 피해로 괴로워하던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중생들은 가해자의 의붓딸과 그 딸의 친구였죠. EBS는 이 사건을 계기로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현실과 보호 방안을 짚어보는 기획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할수록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린 학생 둘이 목숨을 끊을 때까지 학교는 피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도와줄 방법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붓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15살 아름이. 학교 안에서 경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학교나 교육청은 아름이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찰이 조사 내용을 공유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포렌식 전체를 다 확인한 결과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아름이에 대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서 어떤 전화 통화도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고 학교에선 친족 성범죄를 비롯해 아이의 학대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만 발견해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해도 학교 현장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경찰은 성폭력을 비롯한 학대 의심 사유를 발견했을 때 시도지사나 군수, 구청장, 심지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신고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동이 학교 밖에서 이제 신고당한 경우는 전혀 지금까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학교에서는. 아름이의 죽음이 지역사회에 공분을 산 뒤 해당 교육청은 아동학대 교육기관 통지 의무의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국회도 관련법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대정부 제안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교가 피해자 지원과 상담 등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제대로 통보가 안 되니까 자기는 아픔이 너무 큰데 이걸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학교에 알려서 학교에서도 상담. 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밀 유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선입견에 노출되지 않고 이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관련법 같은 것들은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하는 어떤 교사는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게 하고 어떤 식의 이제 그 책무를 줄 것이냐, 권한을 줄 것이냐 이런 게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선 경찰이 교육청으로 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보단 중간 단계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대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자체의 사례 판단 회의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정되면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교육청에 피해 사실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또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피해자 보호와 치유까지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원활한 협업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학교와 지자체,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하게 조사에 지원한다면 제2의 아름이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기대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